HSP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오랜만에 구입한 책이다. 책을 사지 않겠단 것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라는 제목에 넘어갔지만 그냥 한 번쯤 읽어볼 책. 예민한 사람 HSP 유형은 자신의 예민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내향직관이니 여러 경우 수들을 재생산해서 갈등 회피나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보호 본능이 강하지만 사실상 누구보다 센스 있는 이타주의자의 또 다른 처세술이긴 하다. 그래, 성격이나 기질도 때론 역설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타인에게 무례함을 주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이니 MBTI의 INT의 유형인 내향직관이 갖는 기질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 내면적으로 예민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유형이란다. 때론 다른 유형과 조화를 이루어 상호 보완적이면 나름 좋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난점도 있단다. 기질은 변하기도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다는 거. 과하게 변화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기질의 장단점을 알고 속으로 화를 삭히지 말고 소신껏 개방하란다. 자신만 홀로 살 수만은 없는 세상이니 자신과 타인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게 인격적으로 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문제긴 하다. 미친 세상이 아닌가 말이다. 한편 정작 중요한 영적인 공감을 이루기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문제긴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율하시는 그리스도의 섬김, 영적인 평안의 풍요로움, 성경과 기도, 경건이 없인 불가능한 것. 그거 말이다. 마이너스. 사람에게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있단다. 무언가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소될 때까지는 상당한 불편과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종결된다는 것이니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HSP는 일종의 슈퍼 안테나를 달고 있어서 초감각, 초감정인 엠패스를 비롯해 신미한, 종결, 민감성, 초공감인 등이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이것은 타고난다는 것으로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면적 에너지가 충만해서 쉽게 예민해지고 탈진이 되기 쉽다. 따라서 자신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의 큰 문제는 감정 조절의 실패이며 이는 에너지 고갈 번아웃이 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에너지의 보충, 즉 좋은 감정을 키우고 부정적 감정을 줄여야 한다. 감정적 지배가 지속되면 명상 혹은 3인칭으로 자신을 관조하거나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겪지 않도록 초연해지는 것도 유용하다. 즉 생각 끊기, 생각 흘려보내기, 화를 깨달음, 판단 중지 말이다. 인정 욕구에 의해 감정에 몰입되지 않도록 나 자신의 가치를 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내적인 요소들을 채우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내향형일수록 행복감을 덜 느끼고 신경성이 높을수록 불행감을 더 느끼는 경향성이 있다. 즉 내향형은 행복에 둔감하면서 불행에 민감한 성향을 지니기에 의사결정에 불행하지 않는 선택을 최우선으로 한단다. 그러나 초고의 상수보다는 행복과 불행의 우선순위 조절도 필요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를 얻어야 한다. 뇌는 간단 명료한 것을 선호하기에 절대적인 개념을 우선한다. 그러나 실제로 몸과 정신의 감정은 보다 더 상대적이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조차도 나의 기대와 연동된다. 즉 데드라인이 임박하면 압박감을 느끼고 위협과 싸우는 지속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어 탈진이 된다. 따라서 기대치와 현실 속에서 나에 집중하며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 소극적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미루며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준비보다 실전의 실행차후가 더 큰 교훈을 주기도 한다. 즉 실행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습관성 회피주의자들의 공포와 불확실성에 따른 변화 그 자체에 있기에 당장 편안함을 추구하면 경쟁에 젖힐 수밖에 없다. 변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의 관계는 고통의 원천이라는 회피형 혹은 회피력이 되기 쉽다. 즉 회피의 도망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포착해 피하려는 역량을 말한다. 미리미리 가지치기랄까? 뇌는 여전히 구석기 원시에 머물러 있는데 그 신뢰가 도파민 과잉 현상이다.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신경물질의 전달을 통해 강력한 쾌감을 느낀다. 일종의 뇌의 보상회로이다. 즉 쾌감을 얻기 위해 더 강렬한 짜릿한 자극을 찾게 된다. 다만 부분별한 쾌감의 도파민 남용은 쾌감에 대한 면역 현상을 낳게 되어 도파민의 기대에 대한 쾌감 대출이라는 부채가 된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원시인처럼 심플하게 살아가는 노력이 좋다. 상호회성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원리로서 호의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말한다. 칼 융에 의하면 내면, 지향형은 자아성찰이나 과잉분석에 익숙해 생각이 깊지만 초해민성이라는 기질과 만나면 부정적 생각과 사고의 지배를 받는 치명적 단점을 지닐 수 있다. 이런 부정성을 확대 해석하는 저수지 역할이 쌓이게 되지만 외향형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려버림으로써 부정적 생각에서 완화돼야 한다. 불교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부정성 편향은 긍정적 자극보다 2.5배가 더 강하게 부정적 감정에 노출된다. 침묵은 일종의 스트레스의 방어 전략인 능동적 회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예민한 행동과 감각은 다르다. HSP는 대체로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는 감정 몰입 때문에 타인과의 감정과 갈등의 절제절명의 위기를 느껴 결국은 침묵하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단다. HSP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외향적이면 감정 표출로서 해소되겠지만 냉향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점화 효과는 기질이 나이 들음에 따라 선입견이 강화되고 편향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HSP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독립성을 추구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목매이게 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남이 나와 같은 것이라는 동일화의 오류일 것이다. 노력의 역설이다. HSP는 내 감정의 예민함보다 한 공간 안에 있는 최대 행복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인한다. 따라서 나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HSP의 최대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성장한다. 즉 고통을 통해 항상 나를 돌아보며 나의 면모를 진지하게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정체성을 완성한단다. HSP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의 연속이다. 예민한 것을 자각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겠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